자, 경제적 침탈 첫 번째 시간이고 이거는 이제 일본한테 어떤 경제적 침탈을 당했는지 일단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자. 자, 먼저 1876년 바로 무슨 조약? 자, 강화도 조약 이후의 침탈 순서.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1882년 무슨 군란? 이모군란. 그리고 84년이 아니야. 1894년이죠. 1894년에 청일전쟁 이후 그 다음에 1896년 아간파천 이후 그리고 1904년 무슨 전쟁 이후 그치 러일 전쟁 이후 크게 이 순서대로. 그래서 총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 이모군란 이후, 청일전쟁 이후, 아간파천 이후, 러일전쟁 이후로 좀 나눠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자, 이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뭐 이후에 그쵸?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조일수 조규 부록, 그치? 조일수 부록을 맺었어요. 목이 매네요. 조일수 조규 부록 조약의 내용에는 죄송합니다. 조일 무역 규칙 이렇게 목이 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조일수 조규 부록 조약의 내용에는 이제 간행리정 심리 일본의 뭐 사용? 화폐 사용 들어가 있고 조일무역 규칙의 내용에는 무관세 그쵸? 그 다음에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조일수 조규 부록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일수 조규 부록이 간행리정 심리고 이때 무역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요. 거류지 무역이 발달했다. 일본인이 개항장까지 왔는데 거기서 심리 이상을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개 무역을 했죠. 그래서 이때 여각이나 객주 그리고 누가 성장했다? 네, 보부상 등이 성장했죠. 그치? 얘들이 이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때 미면교역이라고 해요. 미면교역. 이 쌀미자인데 일본은 우리한테 쌀이 갖고 가고 얘네들은 이제 면직물을 팔았죠. 그래서 우리의 쌀값이 어떻게 하게 되었다. 폭등하게 되고 우리나라 면직물 수공업은 크게 타격을 받았다. 수공업 타격. 요게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의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이게 좀 중요해요. 모군란, 이모군란 이후죠.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청나라가 일단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해서 무슨 침투를 하게 되죠? 내지 침투죠. 내지 침투. 그리고 사실 영국하고 조영 조약을 맺으면서 간행리정 백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1883년 일본이 조일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걸 해요. 조일 무역 장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관세를 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관세 내가 낼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공령도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방공령 괜찮아. 그런데 우리한테 뭐를 달라? 그쵸? 최애국 대우를 해서 간행리전 백리 되는 걸 얻어내요. 얘네도. 그래서 일본 상인도 이제 경쟁적으로 들어오긴 했죠. 그쵸? 이제 이게 요 이모군란 때 이후의 상황에 맺은 조약이에요. 이모군란하고 동학농민운동 맺기 전에. 근데 이모군란 시기 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청나라가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침투가 활발합니다. 강화도 조약 때는 사실 일본 침투가 활발했는데 청나라도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1885년도의 무역 관계도를 보면 무역 비중이 청이 19% 정도? 나머지는 다 일본이었어요. 무역 비중이. 근데
나중에 1889년이 되면 이 청나라가 거의 따라잡아요. 한 49.9% 정도 이게 일본으로 이렇게 비중이 이제 따라잡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청이 조청 상비 수륙 무역장지로 경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이에 질세라 뭐를 많이 했냐면 이때 입도 선매라고 막 그냥 쌀을 막 어떻게 해요? 익지도 않은 입도가 이제 막 들어온 쌀이라는 거야. 이거 막 이제 익지도 않은 쌀을 막 수탈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 애들도 쌀을 갖고 가고 일본 애들 쌀을 갖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쌀이 부족하게 되고, 그치?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이모군란 때죠. 그렇다가 어떤 일이 청일전쟁이 발발한 거죠.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이제 일본의 세계가 됐어요. 일본이 이제 이겼죠. 청일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이 이제 우월하게 된 거죠. 청나라보다 이제 일본이 거의 독점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청일전쟁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아간파천 시기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잖아, 우리 고종이. 그래서 이제 아간파천 시기 때 우리나라 이제 첫 번째가 우리나라 이권이 침탈당했던 시기죠. 그래서 뭐가 침탈당했냐면 먼저 철도 부설권. 이때 철도 부설권은 일단 다 뺏겨요. 먼저 경인선은 처음에 누구한테 갔냐면 미국한테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본한테 팔아요. 또 경의선도 프랑스가 갖고 갔는데 나중에 프랑스가 일본한테 팔아요. 또 경원선은 그냥 일본이 가져요. 경부선. 그쵸? 경부선. 경원선은 이제 더 뒤에고 이 경부선. 일본이 이제 다 침략을 위해서 철도 부설권을 다 갖고 갔죠. 그리고 산림체벌권. 산림체벌권은 대부분 러시아가 막 압록강 유역 산림체벌을 다 갖고 갔고, 그 다음에 광산채굴권. 광산채굴권은 영국도 미국도 많이 갖고 갔는데 특히 운산은 미국이 갖고 갔다. 이런 거 많이 뺏겼던 거. 저령도 러시아가 좋차고 이랬을 때도 다 이 아간파천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간파천에서 이제 대한제국 성립했던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지? 요 시기, 아간파천 시기.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바로 이제 우리가 을사조약 전후 러시아, 그치? 러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이후는 러일전쟁에서 이제 1910년까지 한일 합방 전까지를 보면 먼저 메가타에서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죠. 일본의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왔던 메가타가 주도했고 이걸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1은행권. 우리나라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건데 이때 많이 안 바꿔 많이 갖고 와도 좀 불량이다 이래서 많이 안 바꾸고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 백동화가 훨씬 더 가치가 좋아서 이거 부등가 교환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교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백동화는 정말 굴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함유가 됐는데 제1은행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가 교환이었고 백동화 많이 갖고 와도 제1은행권 조금 줬기 때문에 그것도 부등가 교환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가 이 백동화를 확 갖고 가버린 거야. 얘네가 갖고 가버려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해서 이때도 뭐가 발생했냐면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했던 전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전황.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때 이제 세계 추세에 맞춰서 금본위제 이때 했고, 그치? 결국 이것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불리했어요. 우리나라 백동화 갖고 있었던 상인들도 몰락하고 은행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 상인과 은행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해야 돼요. 진짜 이게 화폐 정리 산업이었습니다. 이게 1905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뭐를 약탈해 갔다? 토지를 약탈해 갔어요. 토지 약탈은 1907년 1907년 전에 먼저 이제 전에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천권을 요구하죠. 황무지 개천권. 요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구하고 1907년에 일본인한테 토지를 우리나라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일본인한테 토지를 팔았던 이제 부동산이 생겨요. 그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요게 이제 그 전체적인 약탈 과정이에요. 일단 시기적으로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줄을 치면서 보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무슨 무역? 거류지 무역으로 여객객조 보부상 성장했고 미명교약이었죠. 그쵸? 쌀값 폭등했고 이모군란 이후에는 내지 침투가 된 거예요. 내지 침투가 됐고 일본도 최애국 대우 때문에 결국 내지 침투가 가능하게 되면서 첫 번째 문제는 89년도에 청이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경쟁적으로 입도 선매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때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쌀값이 폭등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쌀일 값이 굉장히 폭등하게 된 거고, 그치? 그 지주라고 하는 존재가 쌀을 이제 많이 일본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주가 또 전후로 소작농을 착취하는 경우도 생겼다라고 하는 게 잡아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우세해졌고 우리나라에서 아간파전 이후에서는 무슨 침탈이 있었다? 이권 침탈이 있었다. 그래서 철도부 사건, 산림체벌권, 그쵸? 광산채굴권 있었고, 그치? 그다음에 러일전쟁 이후에는 화폐정리 사업을 했는데 이게 부등가 교환으로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고 근본이제였고 전황이 발생돼서 상인과 은행에 타격이 있었다. 좀 중요하죠. 화폐정리 사업. 그쵸? 그리고 토지 약탈로 황무지 개척권 일본이 갖고 갔고 러일 전쟁 중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나와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문제를 해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문제에서 여기서 1876년, 1882년, 1883년, 83년이 아니라 1894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896년, 그 다음에 1904년 이렇게 나와서 시기적으로 기, 니, 디, 리 연결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황무지 개간권 문제 내볼게요. 이런 거 배웠었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내지 침투 세 번째 이권 침탈 네 번째 거류지 부역 너무 쉽나? 자 연결해 볼까요? 그쵸? 황무지 개척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황무지 개척권은 1904년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쵸? 내지 침투는 조청상 및 수륙 무역자니까 이모군란 다음이죠. 이권 침탈은 러일 전쟁 아니죠. 아간파천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류지 무역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여기는 거류지 무역 여기는 뭐가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내지 침투가 핵심이죠. 내지 침투. 경쟁적으로 청일본. 여기는 일본 우월. 그치? 여기는 무슨 침탈? 이권 침탈. 여기는 뭐가 돼요? 미는? 바로 토지 약탈.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무슨 정리사업? 그렇죠. 여기 화폐 정리사업도 있네요. 화폐 정리사업. 자, 그래서
한 번 더, 아이고, 한 번 더 꼭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 두 번째 강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또 정리해 볼게요.